오늘 그 건진 법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어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 다음에 오늘 10시 반에 건진 관련해 가지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건진은 저기가 아마 남부지검인가 중앙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법원에 나가가지고 판사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나한테 구속영장 떨어지는 거는 부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을 변명하고 있어야지 정상인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속보가 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뉴스 퍼레이드 이제 한 8시쯤에 딱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떴다라고 하면서 건진 법사가 포기를 했다. 뭘 포기했느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구속을 받아들이겠다. 물론 이제 그 법원에서 뭐 영장 실질 심사를 갖다가 할 때 그냥 당사자가 피의자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그걸 갖다 쭉 기록만 보고 이거는 검찰이 이거 그 영장 청구한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 하면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포기했다라고 한 거는 자신의 혐의와 구속 사유를 다 인정해 버리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뭐 한 99%는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저 건진이 어디 있느냐 그 요 앞에 그 KT 빌딩에 특검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 받고 난 다음에 구치소에서 스탠바이 하다가 영장이 떨어지면은 수감되는 거고 영장이 기각되면 구치소에서 풀려 나오는 거고 그런 방식인데 아예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으니까 아마 건진은 특검 사무실에서 쭉 그 대기하다가 그러다가 그 영장이 발부됐다 그 이야기 나오면 집에 못 가고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특검 사무실에서 왜 대기하냐면 오늘 2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제3차 조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건진하고 뭐 어차피 건진 특검 사무실에 있는 그 과정, 그러니까 건진을 뭐 이렇게 구치소로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검 입장에서는 어차피 오늘 2시에 김건희 여사 오니까 그러면은 뭐 잘 됐네. 뭐 그 영장 실질 심사 포기하면 굳이 법원 갈 거 없이 여기 그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 오면 뭐 같이 대질해 가지고 물어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특검 사무실에 뭐 여기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여기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몸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어제 그 특검에서 조사받으러 나와라 그랬는데 불출석 사유서 내고 어제 안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올 것 같아요. 뭐 오늘도 그냥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아예 안 나간다 그냥 나 구치소에서 뻗치고 있겠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오늘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오늘 오후에 그 아마 그 조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건진으로 돌아와 가지고 건진은 그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를 받은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벌써 2번째였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건진이 체포가 됐었어요. 언제 체포가 됐었느냐? 저 날짜를 쭉 보겠습니다. 12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18일 아침 그 기사니까 건진이 체포가 된 거는 12월 18일보다 하루 전인 12월 17일이었어요. 작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에 14일에 탄핵소추안 통과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 그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 와중에 검찰이 그 건진을 갖다가 체포를 했는데 근데 그 체포했을 때 혐의는 지금 뭐 이것저것 뭐 별별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혐의가 아니었어요. 저때 건진이 체포가 된 거는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2018년도에는요 검찰총장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정치하기도 훨씬 전이었는데 그때 이미 2018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이라고 한 사람이 내가 누구도 알고 뭐 국회의원 누구도 알고 그러니까 뭐 여기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한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데 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천 명목으로. 그 혐의로 그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그런데 법원에서 저 때는 남부지법이었거든요. 남부지방법원에서 건진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었어요.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도 없고 구속의 상당성도 없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 것이냐? 그건 아니고 불구속으로 기소를 갖다가 돼가지고 불구속으로 기소돼서 그 다음 페이지 어떻게 됐냐면 2025년 1월에 기소가 돼서 그 공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날짜를 쭉 보면 맨 오른쪽에 2025년 4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침이니까 2025년 올해 4월 7일부터 첫 번째 공판해가지고 건지는 뭐 오늘 이제 구속되겠지만 이미 재판은 받고 있었다. 어떤 재판이었느냐? 2018년 공천 명목으로 1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건진의 다른 혐의들이 빵빵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어떤 혐의가 있냐면 요거 다음을 좀 띄워봐 주세요. 요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어떤 의혹이 있냐면 저 날짜를 보면 4월 23일 뭐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4월 22일에 드디어 이제 목걸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걸이가 나오느냐? 김건희 여사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전달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서희건설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줬다라고 하는 반클리프 목걸이가 아니고 이거는 통일교 목걸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일교 목걸이는 어떻게 된 거냐면 김건희 여사가 2022년에 6월 말에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그 반클리프 목걸이가 문제가 되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목걸이 내가 아니고 빌린 거다 그랬더니 통일교의 그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모가 어떻게 목걸이 빌리느냐? 윤 본부장 당신이 가서 괜찮은 목걸이 좀 사서 드려 해가지고 산 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였는데 그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였냐면 그라프 목걸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윤 본부장이 건진에게 이거 여사님 잘 갖다 드리세요라고 하면서 그 다이아 목걸이를 건진한테 줬는데 건진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건진이 첫 번째 공판 자신의 그 범행으로 인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첫 번째 공판이 있고 나서 얼마 뒤인 4월 22일부터 목걸이 이야기가 쭉쭉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22일이었으니까 저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직후였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는 6월 3일이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재명 정권 출범한 건 6월 4일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 이재명 정권 하에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게 그게 7월이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검찰에서 그냥 지지부진했었던 것 같은데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통일교 본부를 털었어요. 통일교 본부를 털었더니 어떤 게 나왔느냐. 다이아 목걸이를 샀다라고 한 영수증이 통일교 본부에서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목걸이가 있었네 없었네 목걸이 실물도 없었고 그 다음에 목걸이 관련된 어떤 물증 같은 게 없었는데 단지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이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진술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첫 번째 물증이 나온 거예요. 7월 22일에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그라프 목걸이 영수증이 통일교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걸이를 준 그 윤영호 본부장에게 뭐 뇌물공여죄나 뭐 알선수재죄나 뭐 알선증재죄나 뭐 그런 혐의로 윤영호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법원에서도 윤영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윤영호 씨가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소는 안 됐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그 구속 기간을 한 차례 늘려서 아마 뭐 다음 주나 그 정도 되면 윤영호 본부장이 그 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사가 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그 건진 법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진 법사가 마찬가지로 건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그 청구가 됐는데 그 건진은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그냥 깜빵 가겠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윤영호는 7월 30일에 구속이 됐고 건진도 오늘이 8월 21일이니까 오늘 아마 구속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혐의는 뭐냐면은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 그 다음 또 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윤영호도 뭐 비슷한 혐의로 지금 깜빵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그 관봉권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약간 스킵했던 그 관봉권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 12월에 그 건진의 은신처를 이번에는 특검이 아니고 작년 12월이니까 검찰이 은신처를 털었어요. 남부지검에서 그 건진의 은신처를 털었는데 그 은신처가 어디 있었냐면은 양재동이래요, 양재동.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양재동이 서희건설 사무실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건진의 은신처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현금이 발견이 됐는데 현금이 얼마가 발견됐냐면요. 1억 6,500만 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1억 6,5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뭐 이렇게 띠지 같은 거에다가 막 그 비닐로 이렇게 막 쌓여져 있었는데 5천만 원이 그게 뭐였냐면 그게 이른바 관봉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그 5만 원짜리가 100장씩 그 5만 원짜리 100장이면 요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이 5만 원 100장이니까 500만 원이죠. 이게 띠지라고 해가지고 뭐 은행 같은 데에서 뭐 이렇게 감아가지고 주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띠지로 묶인 1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0장 묶음 10개가 있었고 그 10개가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띠지가 다 이렇게 둘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개가 그 비닐 포장으로 딱 이렇게 감싸져 있었대요. 자, 건진 양재동 은신처를 털었더니 비닐봉지에 쌓인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돈이야. 근데 보니까 그 500만 원씩 5만 원권 100장씩 띠지로 묶여져 있는 게 그게 10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닐 포장 위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 찍힌 거, 저기에 스티커가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그 500만 원 묶음 10개니까 5천만 원이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관봉권은 아닌데 그냥 일반 현금 다발, 일반 시중은행 띠지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거는 1억 1,500만 원. 그런데 스티커에는 뭐가 적혀져 있냐면은 현금을 검수한 날짜하고 시간. 저기 자세히 보면 담당자 맨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2022년 5월 13일 시간까지 나와 있어요. 14시 오후 2시 05분 59초. 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검수한 날짜와 시간이 초까지 딱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책임자. 그래서 담당자, 책임자 코드도 딱 적혀 있고 저 위에 보면은 기계 식별 번호도 있고 처리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저것만 갖고 있으면은 이게 현금은 꼬리표가 없잖아요. 뭐 저한테 현금 있는데 이 현금이 뭐 누구한테 어떻게 받은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관봉권 스티커에 저런 정보가 쫘라락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할지라도 저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단서였는데 더군다나 그 띠지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이렇게 뭐 띠지 같은 거 뭐 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뭐 그 뭐야 띠지를 갖다가 기계가 이렇게 묶나?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계가 묶어도 10개 묶음을 하나로 해서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거기에다 스티커까지 딱 붙이니까 뭐가 남을 수 있습니까? 지문이 남을 수 있잖아요. 지문이. 그러니까 그 지문을 딱 보면은 아 누군가 뭐 한국은행 직원인가 아니면 뭐 어디 뭐 정부 기관의 직원인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남부지검에서 저 띠지를 분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부지검에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 그냥 돈 맞나 뭐 이게 500만 원 맞나 다 세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띠지 풀러가지고 일일이 다 그 세서 500만 원 맞네 1억 6,500만 원 다 맞네 그런 다음에 저 돈을 뭘로 묶었냐면 고무줄로 그냥 칭칭칭 묶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가? 왜냐하면 저런 경우에는요 수사할 때는요 현금 1억 6,500만 원보다 띠지 무엇보다도 저 스티커,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더 증거로서는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날짜 보겠습니다. 언제였습니까? 2022년 5월 13일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22년 5월 10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 뒤에 저 한국은행의 관봉권 5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거는 사실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도 몰랐던 거고요. 저런 것들을 그 취재에서 밝힌 데가 어디냐? KBS에서 밝힌 거예요. 그런데 그 남부지검에서는 이게 분실한 것도 잘 모르고 있다가 2025년 4월에 가서야 저거 이제 뭐 그 직원들이 뭐 띠지도 버리고 뭐 포장도 버리고 뭐 스티커도 버리고 다 버린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띠지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야? 어딨어? 그랬더니 그 직원이 처음 왔는데 잘 몰라가지고 버렸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 이 띠지 같은 것들이 스티커가 분실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던 거는 올 4월 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실됐다라고 하는 것을 남부지검에서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밝혀진 거는 8월 달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관계자들이 야 이거 잘 걸렸다 딱 잘 걸렸다 검찰이 일을 이딴 식으로 하는구나 뭔가 여기에도 흑막이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KBS 기자가 그 한국은행 직원들을 갖다가 취재를 했는데 저렇게 관봉권이 그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저렇게 건진 같은 사람한테 관봉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KBS에서 취재를 했더니 한국은행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나가는 저런 관봉권은 금융기관에게만 가고 아니면 아주 예외적으로 뭐 정부에게만 가고 그런 거지 저게 왜 그 건진한테 있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나 뭐 그 특검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 관봉권 5천만 원이 뭐 대통령실의 특활비냐 아니면 국정원의 특활비냐 더군다나 심지어 날짜까지도 2022년 5월 13일이니까 정부 출범하자마자 한국은행에서 관봉권을 뭐 대통령실로 뺀 거 아니냐 그 관봉권이 건진한테 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이런 의심이 글쎄요 뭐 허무맹랑한 것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전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그 기사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은행 관계자 개인에게 건진 같은 개인에게 갈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압수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제 그 수첩입니다. 근데 검찰이 딱 나와가지고 정 변호사 이 수첩을 갖다가 주세요. 임의를 제출하세요. 근데 이 수첩에 제가 무슨 짓 했는지 이렇게 막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주고 싶겠습니까? 싫은데 안 줄 건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압수수색 영장 받아와가지고 이것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지.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아무리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요 진짜 검사들이 뭐 사람들 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 뭐 잘못된 그 뭐 압수수색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이의가 제기되면은 애써가지고 압수수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따로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이라고 하는 규정 둬가지고 그 규칙에 그 규정에 맞게 그 압수하고 압수물 관리하고 이러한 규정까지 갖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저렇게까지 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건진 관련해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문제가 더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통일교 관련해가지고 지금 누구야 윤 본부장도 구속됐고 오늘 이제 건진도 구속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사진 잠깐 띄워줬던 거 있잖아요. 그 여자 사진 나온 거. 저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교를 만든 사람은 문선명 총재잖아요. 그런데 문선명 총재는 사망하고 지금 통일교를 공식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은 한학자 씨가 지금 통일교 총재 아닌가. 그런데 한학자 씨의 비서실장이 정원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전 처음에는 정원주 이름도 그래서 당연히 남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정원주 씨예요. 그래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이고 그다음에 통일교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끄는 기관이 천무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대요. 그런데 저 정원주 씨가 천무원의 부원장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학자 씨 다음에 넘버 2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원주인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추측인데 윤영호한테 김건희 여사 그라프 목걸이 하나 사줘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학자라면 한학자라고 기사에 떴을 텐데 한학자 총재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정원주 씨가 윤영호 씨한테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하나 사서 전달해 드려라 그렇게 지시를 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라프 목걸이를 산 다음에 윤영호가 건진한테 목걸이를 전달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아직까지는 그라프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나 실세냐면 통일교하면 언론사가 있잖아요. 그 언론사가 세계일보인데 세계일보의 지금 직전 사장이 저 정원주 씨의 동생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정원주 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탄핵되고 그 와중에 정원주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어요. 미국으로 출국해서 남편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 만나러 간다 일이 있다 해가지고 출국을 했었는데 특검이 아마 들어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특검이 들어와서 조사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다 그러면서 압박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정원주 씨가 미국에 출국했었는데 그런데 다시 귀국해가지고 아마 올 8월 초에 이달 초에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폭풍 전야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차근차근 지금 빌드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영호 구속됐죠. 건진 구속됐죠. 구속될 예정이죠. 그다음에 정원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심지어 통일교 총재 한학자도 지금 입건돼 가지고 수사 대상 이제 피의자 지금 피의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건된 것까지는 확인이 됐으니까 아주 그냥 그럴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